친구들 10분 동안 잘 쉬었나요? 좀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하고 나서요 24시간 안에 다시 복습을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머리에 기억에 잘 남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렸다고 그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친구는 더 복습을 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을 하고 잘 머리에 남는 것이 24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하루죠, 하루. 그러니까 하루 공부했던 거,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공부했던 것을 하루 안에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답니다. 예,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복습할 때는 가급적이면 하루 전날에 꼭 그날 배운 걸 복습해보도록 하는 습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습관화가 되면, 오늘 한 공부는 오늘 안에 뭐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오늘 안에, 그 요점 정리를 해본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거나 이렇게 복습을 해보는 게 정말 이제 나중에는 쉬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복습하는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습할 때는 30분, 세 번째 복습할 때는 10분. 예,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활동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의 이름과 용도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었던 것을 쓰시오. 예. 자, 1번을 보면은요, 우리 스토리 한국사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이름은 반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예. 반구대. 반은 누워있다는 뜻이고요. 엎드려 있다, 누워있다. 여기서 한번 이름부터 써볼까요?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좀 더 정확하게 울주 반구대 암각화라고 써주어도 돼요. 울주. 예. 울주는 거기 울산에 있는 울주 군이라고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울주 그 지역 이름이고요. 울주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는요. 화는 그림 화자고요. 암각, 그쵸? 바위에 새겨놓는 거, 암각, 그쵸?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울주에 있는 반구대라는 곳에 예, 요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놨어요. 예, 이게 바로 울주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이 반구대는 이 반자는 이렇게 누워있다, 뭐 이렇게 엎드려 있다 그런 거고요. 구는 거북이 구자를 써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반구대 이 돌이 새겨져 있는 이 바위의 모습이 마치 거북이가 엎드려 있다, 거북이가 누워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반구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정확히는 울주 반구대 암각화 또는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의미가 있다면 예, 이 반구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고기잡이 여기 보면 커다란 고래,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고래가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고래를 잡는 그러한 모습이나 사냥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고기잡이와 사냥의 풍성함, 그러니까 잘 잡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것을 기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기잡이 또는 사냥 의 풍성함을 기원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기잡이나 사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제 기원하는 것을 이제 그린 암각화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와, 우리 친구들 요거는 잘 알 것 같아요. 뭐죠?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더 자세하게 탁자 모양을 닮았다 하죠.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의 용도는 뭐죠? 예, 바로 지배자의, 당시 군장이었겠죠? 지배자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지배자를 우리는 군장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네, 당시의 왕 같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요것은 보니까 돌칼이에요. 돌로 만든 칼의 역할을 하는 돌칼이에요. 그런데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반달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름은 반달 모양을 한 돌로 만든 칼이라 해서 반달 돌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용도는요, 이제 얘가 발견되는 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는 무엇을, 이제 벼농사가 시작했죠. 그래서 용도는 벼 이삭을 훑거나 꺾는 데 사용한 추수용 농기구가 되겠어요. 추수용,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추수용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청동기와 중국 청동기예요. 이 차이점을 한번 적어보라는데요. 우리 친구로 뭘 적었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게 우리나라 청동기예요. 그리고 이건 중국의 청동기. 청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 제작된 이제 동검인데요. 얘도요. 검인데, 그래서 청동검이죠, 둘 다. 근데 우리나라 청동기의 청동검은요, 여기가 뭔가 허전하죠. 네, 여기에 중국 청동기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분, 손잡이라고 하죠. 손잡이와 청동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기를 잡고 어떻게 검을 휘둘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따로 여기 손잡이가 따로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따로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에 이 청동검을 꼽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쓸게요. 우리나라 청동검은 손잡이와 이 칼 부분, 그렇죠? 칼 부분과 손잡이가 따로 있었다. 그렇죠? 따로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의 청동검은 하나로 되어 있었다. 그렇죠? 칼 부분과 이 손잡이 부분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제작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거 이거는 적어줬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청동검의 모양은 비파라는 악기,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중국 청동검은 안 쓸게요. 우리나라만 쓸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중국 청동검도 같이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검은, 비파라는 악기, 중국에 요렇게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요렇게. 그 비파라는 악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줄을 이렇게 우리 기타처럼 이렇게 튕기면서 하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청동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칼날 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쵸? 칼날 부분에 가운데, 그쵸? 가운데 칼날 부분 중에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 반면에 중국 청동검은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죠? 일자로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당근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번. 환웅은, 그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비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왔다. 비바람 구름은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거죠. 비바람 구름은요. 그래서 이 신하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우리는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곰은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곰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고 곰을 섬기는 부족과, 그렇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는데 우린 이거를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신앙에서 배웠었죠. 토테미즘. 동물을 섬기는 거. 그걸 우린 토테미즘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제 호랑이 부족은 떠나버렸든 어떻게 됐든,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제 환웅 부족과, 이 곰을 섬기는 부족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토착 세력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세력을 토착 세력이라고 해요. 이 고물 부족을 섬기고 있었던 그 토착 세력과 새로운 부족, 어디선가에서 이주해 온 부족이 바로 이 환웅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환웅 부족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탄생을 한 게 바로 고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곰은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였다라는 게 바로 곰을 섬기는 부족과 환웅 부족이 힘을 합쳤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군한 곰은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요것은 이제 이 당군 왕검이라는 것이 바로 당군이 선생님 뭐랬죠?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왕검이라는 건 정치적 지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와 정치적 지배자를 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죠. 재정일치. 재정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 그래서 재정일치를 우린 당군왕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도 담당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우린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다음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측정한 거예요. 이 범위를 측정하는 문화유산의 이름, 즉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이제 알면은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죠? 비파형 동검을 닮았다 그래서, 그쵸? 비파형 동검이 되면서 정답을 얘기했네요. 그 중국의 악기인 비파라는, 기타처럼 생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토기는 토기인데요. 이렇게 민무늬 토기예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죠. 그런데 이 고조선의 이 대표적인 토기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미송리식 토기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줍니다. 미송리식 토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된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봐서 고조선의 이제 세력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중국의 한서라는 책에 기록된 고조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 모습을 골라보는 건데요. 이 중국의 한서라는 곳에 고조선의 법이 8조법, 8개의 법이라고 해서 8조법이라고 법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8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초급 단계고 처음 단계니까 요거 하나로 기억을 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책에는 범금, 선생님 글씨가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범금 8조라고도 나오는데요. 요거랑 8조법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고조선의 8조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알 수 없고요. 3가지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다. 신분제도가 있었다. 여기서 먼저 보겠죠.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여기서 뭐가 될까요?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존중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중시하였다. 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남의 상처를 입힌 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 곡식을 보고 뭘 알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구나. 그래서 농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고, 노비라는 것을 보고 지배를 받는 자, 그렇죠? 노비 지배를 받는 자와 지배를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급인, 신분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 조금 어려웠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네, 1번. 자, 1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뭐예요? 반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돌로 만든 돌칼. 그래서 정답 이것의 이 유물의 이름은 적어주실까요? 여러분들도 반달 돌칼.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 건 우리 친구들도 옆에 아시더라도 한 번씩 더 적어주세요. 이렇게 또 손으로 쓰면 머리 뇌도 발달하고요. 기억에 더 잘 남거든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적어가면서 하는 습관을 좀 기르도록 해주세요. 예. 그냥 일단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이 도구, 그쵸? 반달돌커는 무엇을 할 때 사용했는 거예요? 자, 옷감을 짤 때 사용하였다. 아니죠. 옷감을 짤 때 사용했던 건 우리 이미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뭐예요? 뭘 이용해서 짰나요? 예, 가락처럼 생긴 가락 바퀴 모양으로 생긴 가락바퀴였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렇죠. 요 가락바퀴에서 짠 이제 실을 뼈바늘에다가 넣어서 옷감을 짤 때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1번이고요.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하였나요? 그렇죠. 요것은 이제 곡식의 벼 이삭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자를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음식을 저장할 때 사용하나요? 예, 음식을 저장할 때는 토기가 되겠죠. 만약 신석기라면 빗살무늬 토기가 될 거고요. 이제 청동기였으니까 뭐 민무늬 토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죠. 자, 불을 피울 때 사용하였습니다.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울 때는 뭐 나뭇가지라던가 뭐 그러한 것들 아니면 불을 피우는 돌을 이렇게 부싯돌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렇게 부딪혀서 사용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반달돌칼의 정답은 2번 곡식을 사용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2번 다음 축제에서 전시된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고인돌 축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인돌 축제라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말을 하는 거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이 뭘까요? 친구들 알아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뭐예요? 네, 청동 검인데 여기 옆에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청동검이 되겠고요. 이건 우리 앞전에서도 배웠죠. 뭐예요? 반달처럼 생기고 돌로 만든 칼 기능을 한다 해서 반달 돌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 어느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죠. 자, 요거는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건 뭐예요? 요거는 철기 시대의 유물로 철기 시대의 농기구예요. 예, 그래서 요건 철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청동기 시대가 아닌 이 철기 시대의 농기구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속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그쵸? 어느 나라예요? 조금 더 볼까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고요. 삼국 유사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그렇죠. 삼국 사기 아니고 삼국 유사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팔조법이라는 범금 8조 법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 중국의 한서라는 책에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하였다라는 것은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아니라 불교를 수용한 것은 우리 이 다음번에 배울 삼국시대에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자, 그 다음에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쪽 지역에 삼한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해서 삼한 지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삼한이라고 불러요. 마한, 진한, 변한 세 개의 한이잖아요. 그래서 삼한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어요. 예, 말 그대로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도라는 곳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어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이 신성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예,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도라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신성 지역이 있었던 곳은 바로 삼한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요것도 우리 이제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멸망을 하고 나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변한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풍부하게 생성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 변한이 나중에는 자, 여기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나라가 이제 고조선 후에 여기 남부 지역에 생기게 되는데요. 요 변한 지역이 바로 나중에 가야라는 나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 김수로 왕이 세운 가야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가야가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가야라고 표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마한과 진한은 어떻게 되나고요? 이 마한이 우리 이제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백제, 예, 백제. 그리고 이 진한이 신라인. 처음에는 신라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사로국이라는 이름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신라로 변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은 1번 팔조법이 있었다가 바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이 보기들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나오고. 예, 근데 정답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 보기들이 참 궁금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친구들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 뒤에 다시 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 친구들 한번 듣고 넘어가서 다시 들었을 때는 기억에 더 잘 남고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 어렵더라도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팔조법이 있었어요. 팔조법이라는 건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해서 팔조법이고, 현재 전해져 오는 것은 3개의 법조항이 전해져 옵니다. 예, 자, 팔조법이 있었다가 고조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우리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장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 그렇죠. 환웅과 그 일행이라고 하면 비, 구름, 바람의 신화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번째 장면,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는 곰과 호랑이 모습이 보이고요. 동굴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장면, 나라를 다스리는 당군왕검. 그렇죠. 당군왕검. 이 곰이 웅녀로 변해서 웅녀와 한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당군왕검이 되고요. 이 당군왕검이 무슨 나라를 세워요? 예, 고조선을 세우죠. 예,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을 세웁니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1번. 자,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있었다. 와, 우리 위쪽에서 배웠어요. 소도라는 신성지역이 있었다. 그렇죠. 사만이라는 나라. 그렇죠. 마한, 진한, 변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남부 지역에 생겼던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나라 중에서 이 나라 3개의 나라를 삼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삼한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이 삼한이라는 곳에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삼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예, 우리 이제 고조선이요 멸망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반도 모습이 지금 한반도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기 맨 위에 북쪽에 만주 지역과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고요. 그 밑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동쪽에 동해안 쪽에 여기 바다에 옥저, 그 밑에 동해라는 지역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바로 삼한, 여기가 마한, 진한, 변한,
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삼한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여기 처음 생긴 여기 부여라는 나라 있죠? 그래서 영고라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바로 영고인데요. 그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바로 이 부여라는 나라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부여라는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 예, 요거도 그냥 의미만 알아두세요. 신분제도 중에서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뭐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요. 왕이 있는데 왕 중에서도 성골이라는 왕이 있고 또 진골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족 중에서도 이 성골은 아빠 엄마가 모두 왕이에요. 아빠도 왕, 엄마도 왕. 왕족 출신이죠. 왕족. 그리고 이 진골은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은 왕족 출신이고 한 명은 그냥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 이제 그 계급으로는요 육두품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귀족 출신의 귀족들 중에 육두품이 있었고요. 이 육두품 밑에 이제 뭐 5두품, 4두품, 3두품. 근데 이 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 백성이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겠죠. 이러한 골품 제도가 있었던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골품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골품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예, 신라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자,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죠? 요것도 그냥 한번 귀에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당군왕검 이야기가 있는 고조선이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친구들 문제를 볼 때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요런 거 예, 잘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의외로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는 거 중요해요. 자, 이 우표에는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하여 당군왕검을 낳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당군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나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예, 어느 나라인가요? 친구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 바로 고조선이죠.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을 한 학생을 말하면 돼요. 첫 번째,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예, 요건 나중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을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대가야.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가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고구려, 옥저, 동해 이제 마한, 진안, 변한이라는 나라가 생긴다고 했죠. 이 중에서 변한이 가야라는 나라가 된다고 했죠. 이 변한에서 이 가야 중에서도 가야는 한 나라의 국가가 아니고요. 여러 소국, 가야에 여러 소국이 있었어요. 막 그 중에서 대가야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 가야 중에는 그리고 금간가야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수로 왕이 세웠던 나라는 가야는 바로 이 금간가야예요. 그래서 이 가야 중에서도 이 대가야, 금간가야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차츰 멸망할 때쯤에 이 대가야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가야를 이제 점령하는 나라가 바로 이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가야를 점령을 하면서 신라가 이 가야 땅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 나라가 바로 이 가야가 되겠죠. 예. 이 변한 지역이 가야가 된다고 했던 이 가야가 바로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한 나라가 됩니다. 자, 3번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예, 우리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린 나라가 고조선이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우리 앞전에는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제천 행사인데 그 이름이 영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고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했던 나라는 부여라고 했죠. 예, 부여. 그런데 이번에 동맹이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열었던 나라는요, 바로 부여 밑에 있던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는 고구려라고 우리 적어 줄까요? 고구려. 자, 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죠?
항상 문제를 잘 읽어줘야 해요. 가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당군항검의 건국 이야기가 있고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의 뜻인 홍익인간을 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 이념으로 하였어요. 자, 무슨 나라? 네,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예, 고조선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로는요. 탁자식 꼬인돌, 비파형 동거. 여기 옆에 배가 볼록하죠. 비파.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옆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요걸 바로 민무늬 토기에서도 미송리식 토기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돼요.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와, 방금 전에 했어요. 어느 나라? 네,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였죠. 22담로를 설치하였다. 22담로는 이제 행정구역, 우리 지금의 행정구역은 우리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은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각 도의 도를 8도로 나누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8도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여기 이 나라에서는 22담로라고 해서 22개 담로를 설치를 해요. 예, 이거 행정을요. 그래서 설치를 그래서 이 행정구역에다 관리를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처럼 이게 관리를 보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담로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나라는 22담로를 설치했던 나라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요것도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귀에 익숙하게 듣고 넘어가 주세요. 자, 3번. 법으로 백성을 다졌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어요. 고조선의 8조법. 그쵸? 8개의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4개는 모르고 3개의 법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 8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죠. 고조선의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와,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냥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기원하는. 아니면 올해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사냥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린 제천행사라고 했잖아. 하늘천을 따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어느 나라라고 하였나요? 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고구려라고 하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조선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찍어놓고 지워주질 않았네요. 우리 친구들 지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웠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가에서 다의 위치에 해당하는 나라 이름으로 옳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이 가는 여기가 지금 고조선이 멸망하고 세워진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힌트가 고구려가 보이네요. 고구려 위에가 가예요. 자, 이 가는 뭘까요? 예, 부여. 잘 안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도 지도 옆에다가 여기 이 번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부여. 그렇죠? 가는 부여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구려가 세워졌고요. 고구려 밑에 동해 바다 쪽으로 옥저, 그리고 그 밑에 나아 지역이죠. 동예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동예. 예, 동예. 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부 지역으로 사만이라고 해서 3개의 나라가 지어지죠. 이 마한, 그리고 그 밑에 변한, 그리고 그 마한 옆에 뭐예요? 진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다시 적어드릴까요? 진한. 그래서 한이 3개예요. 한.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삼한이라고도 하죠. 자, 이 삼한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마한, 변한, 진한 지역인데요. 근데 이 지역 중에서도 이 사만 각각마다 이 지역에서도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어요. 네, 신성한 지역. 그러니까 아무도 절대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신성한 지역,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지역인 소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이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었지만 이 지배자 외에 따로 제사장으로 불리는 천군이라는 지배자가 이 제사장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예. 이곳은 얼마나 신성하냐면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배자가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또 들어와서 또 여기에 만약에, 강도라던가 뭐, 범죄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사람을 잡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신성한 지역이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섬들은 여기는 제주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섬은 바로 일본이 되겠죠. 당시에는 외나라라고도 불렀던 외라고 불렀던 일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가나다 지역의 이름은 바로 가는 부여, 나는 여기 동해, 그리고 다는 진한, 그죠? 사만 중에 하나인 진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근 이 나라 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지배층이 죽으면 꺼뭇거리, 뭐 장식품이라 그런 거, 꺼뭇거리나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어요. 예, 이 나라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배자라던가 그게 이제 권력이 많은 지배층들 있잖아요. 이런 지배층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평소에 쓰고 있었던 물건들, 그러한 이걸 껴묵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장식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순장의 풍습이 있어요. 그냥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겠죠. 그런 무서운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이제 이 나라는 이렇게 그렇죠? 왕이 있으면요,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마가, 우가, 그다음에 뭐 저가, 구가, 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을 딴, 이건 말맞자, 말. 그리고 이건 소우자, 우. 그러면 이거는 강아지, 개, 구자, 개. 그리고 이거는 돼지, 저. 해서 돼지.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사출도, 4명의 출도라고 해서 사출도거든요. 이런 4명의 관리가, 이 나라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예.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의 힘이, 이 귀족들이죠. 이 사람들의 힘이 강했고요. 왕의 힘은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에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흉년이 들거나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해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왕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그러면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한 왕권이 약했던, 반면에 이런 귀족들의 힘이 강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부여라는 나라예요. 부여. 우리 여기 위에서 고구려 위에 있었던 이 부여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조직하였다라는 것은 신라라는 나라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화랑도라는 이야기는 우리 뒤에 가면 고구려 백자 신라, 백자가 아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신라를 배울 때 이 화랑도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뜻만 간단하게 풀이를 해주면 꽃화자를 써요. 그래서 꽃같이 예쁜 랑도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화랑이라고 해서 귀족 자녀 한 명과 남자예요, 남자. 16세 정도 되는 남자. 화랑이 아니고 화랑이라는 귀족 자제 한 명과 그 밑에 여러 명의 낭도. 이 낭도는 귀족도 되고요. 뭐 일반 백성, 평민도 돼요. 그 골품제가 아주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신라에서 이 화랑도만큼은 여러한 계층을 같이 합류시킨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이루어진 꽃미남 조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이 바로 이 신라의 제도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요, 지금의 우리 뭐 박보검이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연예인들 있죠? 그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의 팬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팬클럽, 남자 연예인 한 명에 여러 명의 클럽 친구들이 있죠. 회원들. 예. 그게 바로 이 팬클럽 한 명이 바로 화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밑에 팬클럽 친구들을 낭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모여 있는 게 바로 화랑도. 이 팬클럽이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화랑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의 화랑도의 역할은 이제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든 거죠. 이 화랑도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유교부터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무예나 이러한 거, 무술 같은 것 다 해서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이 화랑도를 출전을 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러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화랑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꽃미남들이라고 했죠. 16세 정도 되는 꽃미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볼까요? 예.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는요. 예, 그렇죠. 제천 행사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이름이 연고, 12월에 지내고요.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바로 부여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 하나 더 배운 거 있죠. 제천 행사. 그렇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여는 곳. 어느 나라요? 예, 고구려. 그것도 같이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고요. 팔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자, 청군이 그쵸? 소도라는 곳을 관할하며 종교의식, 그쵸? 제사 같은 것을 지내는 주관하였다. 어느 나라예요? 예, 바로 삼한, 변한, 마한, 진한. 혹은 마한, 진한, 변한인 삼한의 이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신성시대는 소도라는 지역을 관할하며 제사 같은 종교의식을 이제 하였던 곳이 삼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여의 내용을 얘기한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한국사를 하는 친구들이라 선생님이 욕심을 조금 내서 하나하나 단어 뜻풀이까지 다 해주었는데 선생님의 바램대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친구들 안녕.